잠시만. 이게 안 되지 왜? 음, 일단 지금 아이패드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서 일단은 그냥 컴퓨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다시 화면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거는 그 지금까지 이제 스토캐스틱 밴딧 세팅이나 아니면 이제 adversarial 밴딧 세팅에서 뭔가 sublinear regret guarantee를 이제 achieve 수 있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살펴봤었죠. 뭐였지? ETC라던가 이제 upper confidence bound based 알고리즘, 아니면 이제 adversarial setting에서는 EXP3 이런 거 이제 살펴봤었고, 어 그것들을 이제 그 regret 계산하는 것도 좀 해봤었는데, 이번엔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이 어떤 세팅에서 이제 스태티스티컬한 센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옵티멀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information theory, 그러니까 정보 이론적인 약간 아르규먼트를 이용해서 그것들의 이제 statistical lower bound를 수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옵티멀티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3단원에서는 lower bound의 베이직 아이디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definition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스토캐스틱 밴딧 세팅에서 그 폴리시라는 거는 이제 그냥 어떤 파이널 히스토리 시퀀스에서 그 액션 스페이스의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들의 셋으로 가는 이제 펑션으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폴리시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과연 그 주어진 스토캐스틱 밴딧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리그렛은 당연히 그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수프리멈을 취한 게 자연스러운 정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수학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이제 미니맥스 리그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폴러시를 이제 골라오는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떠한 리그렛이 옵티멀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맥스 리그렛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캐스틱 밴드 인바이러먼트 E에 대한 worst case regret에 대해서 각 파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인피멈을 취해준 게 미니맥스 리그렛의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statistical theory에서 리스크 펑션, 그러니까 로스 펑션에 대한 어떤 이제 리스크 펑션을 계산하고 그 리스크 펑션에 대해서 이제 미니맥스 리스크를 계산하는 과정과 완전하게 동일하죠. 굉장히 익숙한 이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어떠한 폴리시가 이제 주어진 스토캐스틱 밴딧 인바이러먼트 셋 E에 대해서 미니맥스 옵티멀 하다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주어진 폴리시 파이가 저 미니맥스 리그렛을 어치브를 하면 그때 이제 당연히 미니맥스 옵티멀 하다라고 부르는 것 또한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Rn 스타 E라는 밸류가 이제 underlying 그 stochastic bandit problem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챌린지한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거예요. worst case에서. 예, 그건 이제 직관적으로 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노트하고 넘어갈 점은 당연히 그 좀 더 넓은,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한
스토캐스틱 밴딧 인바이러먼트를 고려하게 되면 당연히 미니맥스 리그레스의 밸류 또한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당연한 결과이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저 미니맥스 리그레스 어치브하는 컴퓨팅 이피션트 폴리시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좀 프랙티컬한 센스에서 그런 exact 미니맥스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굉장히 시간적으로 프로히비티브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좀 이거 릴렉스를 해서 nearly minimax optimal policy를 찾는 것을 일반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입시는 옵티멀 솔루션을 찾잖아요. 정확하게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섹션 9에서 아마 이 세미나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커버를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모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니맥스 옵티멀 스트래티지 인더 스토캐스틱 밴딧 케이스 알고리즘, 이거가 이제 풀네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아이디어는 UCB랑 똑같은데 각 이제 R에 대한 보너스 텀의 형태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R을 골라올 때 보너스 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떠한 이제 스토캐스틱 밴딧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이게 nearly minimax optimal 알고리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가치가 있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되게 살펴보는 의미가 있는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디테일은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고 결과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파이 모스라는 것을 저 알고리즘의 아웃풋이라고 하고, 이 경우는 당연히 디터미니스틱 폴리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ESGK 시그마 스퀘어를 K 아르 시그마 스퀘어를 패러미터로 가지는 서브가우시안 이제 스토캐스틱 밴딧들의 컬렉션, 그러니까 그 인바이러먼트들의 셋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티어럼 9.1에서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미의 이제 저 그 인바이러먼트 셋에 속하는 인스턴스 누에 대해서 저 리스크 밸류 자체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바운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명도 사실 좀 간단하게 다뤄보고 싶었지만 사실 증명이 크게 뭐 의미는 없고 좀 길고 계산이 많긴 한데 그건 이제 굳이 여기서는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책을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뒤에서 굉장히 이제 이 알고리즘의 미니맥스 옵티멀리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작동하는 그다음 theoretical result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미니맥스 옵티멀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저 ESGK 시그마 스퀘어의 어떤 sub 인바이러먼트를 좀 고려를 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는 인바이러먼트냐면 이미 양수 m에 대해서 저 이제 ESGK 시그마 스퀘어 m 이라는 이제 sub 컬렉션을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속하는 인스턴트의 셋 중에서 이제 그 서브 옵티멀티 밸류가 전부 m 이하인 인스턴스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민 벡터 자체가 민 밸류들 자체가 전부 어 0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은 이제 그다음 인터벌에 속하는 그 밴딧 인스턴스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저기에 다 속하게 되겠죠. 자명하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러한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worst case 이제 리그레스를 계산을 하면 앞에 이제 theorem 9.1을 적용을 해주면 당연히 네 이렇게 reduce가 될 겁니다. 리저트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n이 k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 이건 당연히 이제 좀 자연스러운 어썸션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arm의 개수가 있고 충분히 라운드를 많이 돌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horizon 넘버를 키우면 되는 거니까 사실 horizon 넘버가 arm의 개수보다 많거나 이제 많은 타는 어썸션 자체는 되게 내추럴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 어썸션을 준 상황이라면 이때 이제 worst case regret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루트 kn의 오더로 바운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environment set에 대해서, 그러니까 SGK1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미니맥스 리그레시 스퀘어 루트 kn의 오더 항상 이상이 됨을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저 미니맥스 리그레 밸류의 스케일링 오더를 정확하게 캐릭터라이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이제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가 만약에 일단 이와 같은 인바이러먼트 한번 고려해 봅시다.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메인 인바이러먼트가 될 건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굳이 필요가 없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K와 같은 이제 이러한 이제 스토캐스틱 밴드 인바이러먼트를 가져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미니맥스 리그레스의 로어 바운드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할 거예요. 이번 타임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증명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세팅에서 이제 이 미니맥스 리그레스 자체가 이제 C 스퀘어 루트 KN으로 로어 바운딩이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 K 같은 경우에는 ESGK1의 서브 컬렉션이 되겠죠.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로 어플 바운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스 알고리즘의 아웃풋 폴러시에 대해서 이게 40 스퀘어 루트 KN으로 바운딩이 된다는 걸 앞에서 보였었죠. 코럴리 13.1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이니퀄리티를 스태블리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 미니맥스 리그레스 밸류가 스케일링 오더가 항상 이제 스퀘어 루트 nk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으니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미니맥스 옵티멀리티는 이제 정의를 했었고, 이제 니얼리 미니맥스 옵티멀이라는 걸 이제 말을 했었는데, 사실 아직 좀 애매모호한 용어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그냥 표현해보는 이제 리마크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폴리시가 미니맥스 옵티멀 up to constant factor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앞에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이니퀄리티를 허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Rn 스타 EK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 이거와 컨스턴트 오더만큼 차이가 나는 어떤 폴러시를 찾을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폴러시가 미니맥스 옵티멀 up to constant factor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네, 미니맥스 옵티멀 up to constant factor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릴렉스를 해서 우리가 뭔가 여러 이제 스태티스틱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이라던가 뭔가 이제 머신러닝 문제들에서 뭔가 이제 샘플 컴플렉시티 같은 거를 이제 옵티멀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어떠한 우리가 구한 그 샘플 컴플렉시티 리절트가 이제 옵티멀하다는 걸 말할 때 되게 많이 적용하는 릴렉스드 노션이 그 로거리트믹 팩터를 이제 이그노어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미니맥스 옵티멀 up to logarithmic factor라는 걸 이제 고려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 폴러시가 nearly minimax optimal for e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는데, 여기서 이 바운드가 그 n과 k 두 팩터에 대해서 로거리트믹한 펑션으로서 표현이 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케이스를 보자면, 이 left hand side의 함수와 이 right hand side 함수 간의 오더 차이가 최대 로거리트믹 팩터만큼 나는 케이스를 의미를 하겠죠. 그때는
nearly minimax optimal policy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3.2 대에서는 우리가 minimax lower bound를 15단을 해서 정확하게 establish를 할 건데 그거 이제 underlying 아이디어로서는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underlying argument에 숨겨져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다루는 hypothesis testing, 가설 검정 문제로서 뭔가 우리의 문제를 리덕션을 한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n개의 샘플이 어떠한 unknown mean 뮤와 이제 유닛 베리언스를 가지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얻어지는 IID 샘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많이 고려하는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프로블럼 중 하나가 이 unknown mean이 정확하게 0이 되는 밸류인지 아니면 0이 아닌 좀 더 큰 밸류가 되는지 두 가지 이제 그 심플 하이포테시스를 테스팅하는 문제가 이제 많이 고려되는 문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에스티메이션 중 하나가 샘플 민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샘플 민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샘플 민 같은 경우에는 민이 뮤이고 베리언스가 1 over n이 되는 이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니까 이 뮤 햇 자체가 뭔가 그 민 뮤에 충분히 좀 근접하게 된다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스트롱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 같은 거를 고려를 해도 이제 얻어지는 직관이고 그래서 이 뮤 햇으로부터 뭔가 판단을 하겠다는 흐름 자체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뮤 햇을 고려를 해보고 이제 참고로 이제 통계학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결과인 네이만 피어스 렘마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뭐 most perfect 테스트의 노션을 정확하게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냥 가장 옵티멀한 테스트,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수학적인 정의는 따로 있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테스트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 테스트들 중에서 이때 가장 좋은 테스트의 경우에는 그 rejection region 또는 이제 critical region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세팅에서는 여기는 그냥 계산해 보면 애초에 네이만 피어슨 렘마가 주어진 테스팅 프로블럼에서 이제 likelihood ratio 테스트가 이제 가장 옵티멀하게 된다라는 결과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경우에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은 rejection regio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당연히 좀 자연스러운 prediction은 이 뮤햇이라는 게 지금 어차피 샘플 미니 형태고 이거의 threshold를 잘 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threshold에서 우리가 reject을 할 건지 널 하이포테시스를 아니면 이제 accept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크게 두 점을 고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0과 델타라는 그러면 이 뮤햇 자체가 0 근처에 있으면 우리가 널 하이포테시스가 성립을 한다고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뮤햇 자체가 델타 근처에 분포해 있다면 어차피 두 가지 중 하나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두 가지 상황만 딱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H0 하에서는 뮤햇이 높은 확률로 0 근처에 있을 거고 H1 하에서는 이제 델타 근처에 있겠죠. 뮤햇이라는 밸류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좀 더 가까운지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점을 넘어가면 당연히 뮤햇 자체가 델타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뮤햇이 이제 그 딱 중점 이제 델타 오버 2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하이포테시스 테스트의 에러 프로버비리티는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 어심토틱한 이제 비헤이비어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가우시안 테일에 대한 바운드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운드이고 저도 뭐 증명은 자세하게 모르는데 뭐 나름 이제 리저너블한 바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운드를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거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언더라인 이제 시츄에이션 자체가 널 하이포테시스인 케이스라면 이제 뮤햇 같은 경우에는 민이 0이 되겠죠. 이때는 네, 이와 같은 바운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햇 자체가 지금 이제
평균이 0이고 밸런스가 1 over n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 평균으로부터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probability의 이제 바운드를 구하고 싶다는 거고, 이건 이제 위의 결과를 잘 사용을 하면 네, 이와 같은 이니퀄리티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만 보면 대충 이거의 오더 자체가 양변을 보면 1 over 스퀘어 루트 n 델타 스퀘어에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n 델타 스퀘어 over 8 이런 식으로 이제 어신토틱 비헤이비어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이 이제 충분히 커지는 상황이라면 이 probability는 당연히 exponential한 레이트로 0으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샘플 수가 늘어나면 굉장히 좋은 테스트가 될 거고, 만약에 샘플 수가 부족하다면, 즉 n이 이제 8 over 델타 스퀘어에 대해서 relatively하게 좀 작다면, 델타가 굉장히 작아짐으로써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꽤 높은 확률로 실패를 하게 되겠죠. 테스팅을 하는데. 뭐 아무튼 이와 같이 두 가지 심플 하이포시스를 두고 뭔가 우리의 샘플 데이터로부터 지금 이 데이터가 과연 두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H0에 따른 디스트리뷰션과 H1을 따르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과연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이 되는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사용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넥스트 스텝은 우리의 스토캐스틱 밴딧 프로블럼을 이와 같은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프로블럼으로 잘 리덕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 레벨 아이디어를 설명해 보자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도록 뭔가 인스턴스를 잘 잡아온다는 건데, 인스턴스를 잘 잡아온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밴딧 인스턴스 new 제로와 new one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 우리의 그 new 제로를 만약 이제 그 주어진 폴러시 파이가 new 제로와 인터랙션을 해서 얻어낸 샘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new one과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얻어진 이제 트레젝토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레젝토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의 폴러시가 어떤 인스턴스와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인스턴스를 골라할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적당히 그 우리가 시퀀스 오브 액션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폴러시와 인바이러먼트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얻어진 트레젝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레젝토리가 과연 어떤 인스턴스로부터 가져온 것인지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한 가지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고, 즉 잘 따른다는 뜻이고, 비헤이비어가 비슷하다는 뜻이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그닥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잘 따르지 않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하는 거는 가우시안 밴딧 케이스에 대해서는 K-armed 가우시안 밴딧 케이스에 대해서는 유닛 밸런스를 가지는 밴딧을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이제 두 가지 민 벡터 뮤와 뮤 프라임을 따르게 될 건데, 두 인스턴스가 이게 적당히 멀다는 거예요. 적당히 멀어야 구분할 수 있겠죠. 두 디스트리뷰션 직관적으로. 이제 그와 동시에 우리는 로얼 바운드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어떠한 폴러시가 주어져 있더라도 또 이제 근본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이제 statistical accuracy 하에서는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도 뭔가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되게 모순되는 느낌이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의 트레이드오프를 잘 옵티마이즈 해서 우리가 로얼 바운드를 계산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번에서 이제 시밀러리티다 해서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에 두 가지 인스턴스에 어느 정도 시밀러리티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태티스티컬 로얼 바운드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트레이드오프를 잘 컨트롤함으로써 얻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 두 가지, 여기서 이 키는 이제 그 유닛 베리언스고, K-armed 가우시안 밴딧, 그러니까 유닛 베리언스를 가지는 K-armed 가우시안 밴딧인데, 그 민 벡터가 제로원들인 이제 제로원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컬렉션이었었죠, 앞에서 정했듯이.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인스턴스를 골라왔을 때 잠시만요. 이제 이와 같은 바운드를 우리가 어치브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충분하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모든 폴러시 파이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그 이제 그 이 EK라는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미니맥스 리그레스의 로얼 바운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치브하면 당연히 그 미니맥스 리그레스 밸류가 c 스퀘어 루트 nk에 의해서 바운딩이 된다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 미니맥스 리그레스 로어 바운딩하는 문제를 좀 더 이제 그 약화시켜서 릴렉스를 시켜서 그냥 두 가지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로어 바운드를 어치브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의 주어진 스토캐스틱 밴드 프로블럼을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프로블럼으로 리덕션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그 앞에 네이먼 피어슨 레머가 요 프레임워크에서 어디에 정확히 들어온지 혹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이만 피어슨 렘마가 직접적으로 쓰인 건 아니고요. 그 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테스트가 이 샘플 민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크면 뭐 리젝을 하고 아니면 억셉을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 테스트가 가장 좋은 테스트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언급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사실 이 네이만 피어슨 렘마가 없이도 그냥 이 뮤햇 자체가 이제 어떤 트레이숄더보다 크거나 같을 때 리젝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건 잠시만요. 잠시 지금 아이패드와 연결이 안 돼서 잠시 이걸 공유 중지하고 아이패드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뭔가 앞에 봤던 게 다시 한 번만 뭐 리마크 해보자면 이런 거였고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0, 델타 이제 그리고 뮤 햇이라는 점이 적당히 잘 찍히겠죠 이 위에 뭐 여기 찍힐 수도 있고 뭐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이제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이 뮤 햇이라는 거는 당연히 almost surely하게 뮤도 가까워질 겁니다. by strong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적당히 샘플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h 제로가 true라면 뮤가 0이라는 뜻이니까 뮤 햇이라는 게 뭐 이 근처에 좀 찍히게 되겠죠. 관찰해 보면 반대로 h0가 false라면 뮤가 델타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근처에 찍힐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중점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뮤 햇의 우리가 얻어진 이제 뮤 햇의 밸류가 뭐 이쪽에 존재하면 우리는 h 제로가 true라고 믿는 거고 이쪽에 존재하게 되면 h 제로가 false라고 믿는 거 자체가 사실 뭐 네이만 피어슨 렘마가 없이도 굉장히 좀 이제 자연스러운 테스팅 디자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 꼭 옵티멀하다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은 테스팅을 고려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네이만 피어슨 렘마는 그냥 그게 실제로 이 세팅에서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에 딱 불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교재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13.1이라는 식이 결국은 여기서 쓰나가지고 궁금했는데 잠시만요. 대충 잘못. 그죠? 왜 그게 안 되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음, 안 돼. 잠시만요. 네. 일단은 교재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노트는 슬랙에도 제가 업로드 해놨거든요. 뭐 함께 봐주시면 사실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제 몇 가지 좀 좋을 것 같은 관점들도 추가를 해본 거라서. 네, 근데 방금 전에 누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우시안 스케일로 뭔가 2분의 미보다 2분의 델타보다 큰 확률을 바운드에서 적당히 뭐 얘를 잘 열심히 치는데 이게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냐? 아, 왜 이걸 하냐고? 그러니까 왜 10.1이라는 갑자기 나왔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나왔다는데 이게 이 문제랑 지금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지금 아, 아, 아. 야, 이게 무슨 관련,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금 전략을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이라는 건데, 잠시만요. 이제 우리가 두 밴드 인스턴스를 결국에는 잘 컨스트럭트를 해서 로얼 바운드를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그냥 직관이 쓰일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좀 더 감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예시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쓰이는 observation 하나가 이제 사용이 될 예정이라서 그건 이제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데가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이걸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일단 뭔가 우리가 그 갭 델타라는 거를 일단 적당히 그냥 잘 잡아봅니다. 나중에 이거를 잘 골라줄 거예요. 이걸 고르는 과정에서 앞에서 썼던 그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부터 얻어지는 observation이 있을 거거든요.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첫 인스턴스는 그냥 이와 같은 민 벡터를 가지는 k-armed Gaussian bandit을 골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regret value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원래 그 regret decomposition lemma에 의해서 이거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정의 자체가 이거죠. 보면 옵티멀 암은 당연히 첫 번째 암이 될 거고 나머지는 옵티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이 밸류가 델타가 되겠죠. 이것들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i가 1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서브 옵티멀 밸류가 0이 되고 나머지에서는 델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힐 거고, 이건 당연히 n 마이너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고요. 뭐 아무튼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잘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여기서 살짝 변형을 시켜서 두 번째 인스턴스를 컨스트럭트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암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expected,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방문할 것이 예상되는 암을 골라와. 그걸 i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한 가지 이제 노트를 할 점은 이제 아까 이제 사용했던 이 프로퍼티에서 이게 k-1에 이제 TIN의 expectation으로 로어 바운딩이 되는 건 obvious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암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이제 방문할 이제 샘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암의 이제 그 expected number는 n over n over k-1으로 upper bounding이 됩니다. 일단 이제 이거는 그냥 사용할 거라서 유념해 두시고, 그래서 뮤 스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냐면 나머지는 전부 동일한데 i 번째 암에 대해서만 좀 그 개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개수? 그러니까 민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앞에 비슷하게 이제 그 regret decomposition lem마를 적용을 하게 되면
네, 이와 같은 결과가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얻어지고 이건 이제 이렇게 lower bound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점은 두 가지 밴드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점은 오직 그 i번째 암을 플레이하는 거에서만 그 경향성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유념해 두고 우리가 그 앞에 갭을 이제 나중에 고를 거라고 했는데 그 갭을 이제 잘 튜닝을 해줄 시점인데 이제 어떻게 튜닝을 해주냐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네, 아까 그 노트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점이 이 델타를 만약에 1 over 스퀘어 루트 n 오더로 가져오게 된다면 이와 같은 테스트가 이제 널 하이포테시스 저 H0를 이제 굉장히 좀 큰 확률로 어느 정도 큰 확률로 리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H0 하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유념해 두고 그러면 대충 샘플 개수의 n이다 했을 때 1 over 스퀘어 루트 n만큼의 갭을 잡아야 스태티스티컬하게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observation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 결론.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 비슷하게 이제 저희는 두 밴디드 인스턴스를 가져올 때 스태티스티컬하게 결국엔 구분이 안 되는 놈들로 골라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스태티스티컬 로를 만든 임파서빌리티 리절트를 증명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i번째 arm을 방문하는 샘플의 수 자체가 tin인데 그의 expected behavior 일단은 그냥 대충 고려를 해서 네, 이 정도로 골라오겠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요놈이 에더블 K-1으로 어퍼 바운드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어퍼 바운드 이제 로어 바운드 되겠죠. 이게 좀 애매한 게 음. 갑자기 좀 있는데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이가 이제 부르는 게 달라진다면 데이터 자체가 익스펙테이션 TIN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측할 수 있나? 나는 이제 질문이 좀 이해는 혹시 이해하시나요? 음질이 안 좋아서 정확하게 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채팅을 적어도 잘안 되나? 그러니까 뭔가 들리는데 잘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아서 특징으로 채팅을 넣고 델타가 이미 TIN에 잠시만요. 이거 역시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파이가 그 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골라버리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클 때는 뭐 이걸 골랐다가 해서 다른 좀 다른 걸 볼 수도 있으니까 어, 자체가 TIN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리고 근데 그거는 잠시만. 음, 어, 우리가 지금 보는 밸류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expectation인데 요게 이제 가우시안 밴딧 윗 민 벡터 뮤 이거였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전략 파이가 추가된 거죠. 랜드 전략 파이죠. 전략 파이도 있지. 저기에 전략 파이도 이게 있긴 전략, 한데 이 전략 파이가 델타의 영향을 받을 안 거니까 받지. 당연히 어, 아예 안, 안 받나? 안 받지. 왜냐면 우리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임의의 파일을 픽스를 시켜놓고 시작을 하거든. 왜냐면 여기서 파일가 내 말은 어, 파이가 픽스돼 있는데 파이라는 스트래티지 자체가 델타에 어. 이미 영향을 받게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파일 애초에 그렇게 골라올 수 있다는 거라고. 그렇지. 저 모든 전략이 지금 다 포함된 거니까 파이라는 것 자체가 다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뭐지? 그러니까 파이가 어댑티브하게 델타 어댑티브하게 돼 있어도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다시 델타를 리스크 1 나누기 익스펙테이션 TIN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한 아르규먼트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너와 같은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거는 인투이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골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대충 그냥 지금 이거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야 애초에.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아예 틀린 증명이니까 지금 아예 완전 이상한 증명이라 지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문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델타가 작으면 잘 구별을 못할 거니까 이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웃풋에 맞춰서 이제 아웃풋의 크기의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당연히 거기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익스펙테이션을 잡아서 델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다 이제 약간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과연 아예 그러니까 인투이션을 주는 증명인가 자체에 지금 의문인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이해했는지 중요한데 잠시만. 일단은 실제로 증명에서는 뭔가 이런 식으로 잡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거든. 엄밀히 말해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어떻게 잡힐 거냐면 이렇게 잡긴 할 거야. 그래서 뭐 일단 실제 증명에서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일은 없고 이 인투이션 보자면 실제 증명에서 뭐 이렇게 잡으면 아예 그게 없긴 맞는 거야. 이렇게 잡는다면 영향이 없지.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잡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뭔가 과정의 설명 자체를 그러니까 이 아까 두 가지 트레이드오프를 잘 조절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뒤에서도 델타가 어떠한 이제 그냥 델타 아무거나 잡아놓고 로어 바운드를 계산해. 그리고 그 로어 바운드가 맥시마이즈가 되는 델타를 골라온 밸류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이랑 그 두 가지 트레이드오프를 잘 컨트롤하는 과정이랑 일맥상통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설명이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없으면 이 증거가 관계 없으면 사실 괜찮은 증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괜찮은 증명이죠. 맞는 증명이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뭐 물론 이제 천억만 만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굳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과정을 좀 인투이티브하게 바라보는 하나의 그냥 관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엄밀하게 정확하게 항상 맞다라고는 말은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방금 이제 그런 이슈를 고려를 한다면 대충 이제 증명이 어떠한 맥락으로 이어지는지 보기 위해서는 네 델타가 저한 밸류가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그 두 가지 트레이드오프, similarity와
컴패티티브니스를 잘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밸류랑 이제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더 좋은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델타를 네 이렇게 골라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의 구체적인 밸류보다는 그냥 이 바운드예요. 뭐 정확히는 뭐 그냥 이거의 오더가 되도록 델타를 가져오면 충분하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일단 우리가 지금 잠시만요. 애초에 뮤 프라임이 한 코어디네이트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동일했죠. 그러면 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게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센스에서 좀 더 그걸 바라볼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에 이제 KL 다이버런스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J가 I가 아니면 0이 되고 I가 되면 아마 이 델타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델타가 충분히 작다면 모든 코어디네이트에서 KL 다이버런스가 굉장히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0이고 심지어 나머지 한 코어디네이트조차 델타가 작아지면 이 델타 스퀘어가 작아지니까 실제로 이제 델타의 초이스를 봐도 이렇게 잡아오면 m이 커지면 굉장히 작아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라운드를 수를 늘린다면 만약에.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스트리뷰션의 비해비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와 누 프라임 그 두 인스턴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엄밀하진 않아요. 대충 이게 성립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 이제 첫 번째 암을 방문하는 expected number가 n over 2보다 작다면 앞에 우리가 이걸 증명했었죠? 여기에서 이걸 사용해 주는 겁니다. 이게 2분의 n보다 작다는 상황이니까 대충 2분의 n 델타도 lower bound이 되고 델타가 네, 뭐 이게 성립한다 했었죠? 그래서 얻어지는 오더는 이제 k-1n과 스퀘어 루트 k-1n과 이거는 뭐 이제 사실상 같죠? 스퀘어 루트 kn과 근데 이것도 맞나요? 사실 expectation T1N이 expectation prime T1N이란 팩트도 좀 애매한 게 지금 원은 그 전, 그러니까 프라임이 없는 것에서는 제일 큰 놈이었는데 프라임이 붙은 상태에서는 2대1 타는 놈이 만들어졌으니까 뭔가 맞아. 그러면 이게 당연히 안 될 텐데 이 같다라고 이제 익스펙트 한다는 게 같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밸류가 비슷할 거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거는 또 동일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 expectation을 추하는 두 probability distribution 자체가 비슷하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그냥 예상하는 건데 물론 너 말대로 엄밀하진 않아.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전혀 다른 거 아닌가 지금 여쭤보는 비슷하다면 오케이인데 전혀 다른 인스턴스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오프를 잘 결정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달라질 수 있어 너 말대로. 그러니까 그 적당한 지점을 잘 골라하는 과정을 할 거다. 다르다가 당연히 디폴트가 아닌 그러니까 비슷할 수 없다 디폴트가 아닌지가 지금 궁금한 거라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약간 그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는 알겠는데 이 설명 자체가 지금 약간 전혀 인투이티브하지 않아서 지금 왜 이게 비슷한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전혀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프라임 자체의 스타일링은 비슷한 게 샤이도 없지만 이제 델타 자체가 하나는 지금 엄청 작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델타가 원이 제일 큰 놈이고 두 번째 원은 제일 큰 놈이 아닌데 어떻게 T1 N의 그 확률이 익스펙테이션이 똑같은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옵티멀 플러스를 가져오는 플러스인 것도 아니고 지금 어댑티브하게 그게 중요한가? 옵티멀 하지 않다랑 그러니까 첫 번째 하면 옵티멀 하다 안 하다가 지금 크게 중요한가 그렇게? 우리가 옵티멀함을 가져오는 알고리즘을 특수하게 고르고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그냥 알고리즘, 그냥 아무 알고리즘이나 쳤기 때문에 이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물론 너 말대로 아까랑 비슷한 이슈인 것 같은데 오케이. 바뀔 만약에 수도 그냥 있지 않나? 어. 완전 랜덤이면 그럴 수 있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저도 이게 완전 설명이 아니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얼마든지 그 반박이 있을 수 있는 설명이기도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인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물론 당연히 이게 맞다고는 뭐 말은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네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확실히. 얼른 끝내고 뒤에 정확한 측면을 보러 가긴 해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이게 설명이 됐고 일단 대충 네 나이브하다고 표현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요거에서 아이고, 이거 안 되죠. 됐다. 요거에서 요것만 가져오면 로어 바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로어 바운딩이 되고 이제 이 얘네들의 anticipation 사용해주면 뭐 이 expected value랑 이 expected value가 비슷할 것이다. long-term behavior로 봤을 때. 그리고 요 놈은 당연히 뭐 이거는 뭐 클리어하죠. 그래서 뭐 대충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어 아이고. 대충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수프리멈 이거였나요? 네, 이거일 겁니다. 아마 노테이션이 이거고 지금 임의의 파이에 대해서 이게 대충 성립하다는 걸 이스테빌리시 한 거니까 2 나눠주고 뭐 대충 정리하면 그냥 rn star ek가 이 오더 이상으로 정리가 된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네, 대충 이거의 그냥 나이브한 설명이었고 정확한 거는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14단은 그냥 정보이론이긴 한데 이게 옵셔널인 거고 사실 여기서 사용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딱 일단 KL 다이버전스나 뭐 동의어도 relative entropy라는 말도 쓰는데 이거의 노션은 다들 익숙하실 거라 생각해서 굳이 설명하진 않고 이것만 잠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어 결국엔 이 툴 자체가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에서 그 에러 프로버빌리티의 로얼 바운드를 구하는데 굉장히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툴이거든요. 일단 스테이트먼트를 보자면 그냥 임의의 두 프로버빌리티 메저 PQ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뭐 그냥 1 플러스 P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로얼 바운드 밸류 자체가 이제 1 over 2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scale divergence between P and Q 이걸로 로얼 바운딩이 된다. 이고 이게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셋업이 뭐가 있냐면 이 n개의 샘플 우리가 샘플을 해냈는데 과연 이게 P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샘플인지 IID 아니면 Q라는 샘플을 따르는 놈인지 이 두 가지 테스트 그러니까 가설 중에서 검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저 셋업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 P와 Q라는 놈은 P와 Q라는 놈은 이제 이 measurable space에서 정의된 그냥 probability measure라고 가정하면 요 놈은 이제 여기서 product space로 두면 될 겁니다. 그리고 뮤라는 이거 맞나? 이거를 헷갈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바꿉시다. 그래서 P라는 놈을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둬보면 우리가 만약 이제 임의의 이벤트 A에 대해서 이제 rejection 그러니까 A를 critical region으로 가지는 의미의 그냥 non-randomized test 펑션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게 일반적인 뭐 물론 randomized 테스트들도 존재하겠지만 그건 일단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non-randomized 테스트 형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미 이벤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타이번 에러가 이 테스트 펑션에 이건 이제 널 하이포테시스가 이제 H0가 true일 때 이거를 참고해서 이제 reject을 하는 케이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요 놈은 PA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타입 2 해당은 H0가 false인데 이거를 accept을 해버리는 경우니까 이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스트 펑션에 이제 optimality 또는 뭐 error 이런 것들 다룰 때 이 두 가지 타입의 에러를 동시에 이제 서메이션해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좋은 테스트라고 설명할 때 필요한 이제 테스트가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서메이션 이걸 줄이는 게. 그래서 요 놈은 저 두 가지 에러의 서메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표현 자체가 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theorem 14.2 이제 브렛 하그놀 휴버 이니퀄리티를 잘 적용해주면 뭐 이거에 대충 그러니까 이 에러를 최소화시켜도 대충 어디까지 최소화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어느 이상으로 더 줄일 수 없느냐에 대한 로울 바운드를 제공해주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statistical lower bound를 증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툴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하는데 그거의 펀더멘털 임퍼서빌리티 리절트를 이제 뭔가 만들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툴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요거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봅니다. 증명은 뭐 쉬운데 굳이 뭐 살펴보지 않을게요. 그냥 정의 잘 사용해서 잘 하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15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15단원에서 첫 번째로 하는 건 이제 사실 이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먼저 저는 뒤에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내용은 요거죠. 이게 다시 되새겨보면 이게 K 아र्म्드 가우시안 밴디트 셋인데 베리언스는 유닛 베리언스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자체는 민벡터로 파라메트라이즈가 되는데 이제 네 뭐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라이즈가 되는 경우고 우리가 아까 봤던 하나의 컬렉션은 이거였죠. 이건 이제 이거의 서브 컬렉션인데 민 벡터가 임의의 k 디멘셔널 리얼 벡터가 아니라 이런 놈들로 구성된 이제 밴디트 인스턴스를 모아놓은 인베러먼트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theorem 15.2와 같은 결과를 증명한다면 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바로 네 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로얼 바운드가 되겠죠. 뭐 여기 파이 인피만 취하면 결국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인스턴스가 잘 존재를 해서 하드 인스턴스가 잘 존재를 해서 이 regret value가 이걸로는 그러니까 저 오더 스퀘어 루트 km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증명해 줄 거야. 그거면 충분하겠죠. 증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네, 뭐 여기 나오고. 그래서 시작은 일단 임의의 그냥 폴러스를 고정합니다. 왜냐면 임의의 폴러스를 고정해 두고 우리가 요걸 증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냥 임의의 폴러스 파이에 대해서 인피멈을 취해주면 미니맥스 리그레스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 로우 바운드를. 그래서 일단 임의의 폴러스 고정해두고 이제 튜닝할 델타를 일단 놔둡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거는 요걸로 정해집니다. 일단 이건 그냥 픽스드 어떤 컨스턴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게 왜 나온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와 비슷하게 민 벡터 하나, 인스턴스 하나 불러주기 위해서 민 벡터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그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K and Gaussian bounded environment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폴러스 파이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얻어지는 캐노니컬 밴딩 모델에서의 프로베비티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할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캐노니컬 밴딩 모델은 이제 앞에 그 이제 다이버전스 디컴포지션 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아무튼 그냥 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n개의 라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n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인터랙션이 되면 우리가 얻어내는 이제 트레젝토리가 a1x1, a2x2, anxn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보면 k times r의 n 프로덕트 n 이거 안에 속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때 지금 자연스럽게 대응이 되는 캐노니컬 밴딧 스페이스는 그냥 이거와 이거의 자연스러운 이제 그게 있겠죠. 그 시그마 필드가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디스크리트 셋이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서브셋들의 컬렉션이 될 거고 이제 보레오 시그마 필드와의 프로덕트 시그마 필드의 n폴드 시그마 필드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네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뭐 정의가 될 겁니다. 뭐 아무튼 여기 위해서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인듀스를 하겠죠. 그걸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 밴드 인스턴스 new mu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간략하게 그냥 p mu로 쓰겠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이와 같이 이제 첫 번째 arm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샘플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arm을 골라옵니다. 그냥 i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 아규먼트 적용하면 이게 증명이 됐었죠. 네, 이것도 사용을 할 거고 이제 세컨드 밴딧은 네 비슷하게 이제 뮤와 굉장히 근접한데 이제 i번째 코디네임만 변하는 놈으로 골라옵니다. 0에서 이 델타로 굉장히 근접하죠.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헤이비어가 나머지 암들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i번째 암에 대해서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비슷하게 p 뮤 프라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이 캐노니컬 밴딧 스페이스 B에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좀 적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민 벡터 구성했고 여기서 두 가지 인스턴스 얻었죠. 네, 두 가지 인스턴스 얻어놨습니다. 채팅 하나 있네. 오케이.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그 regret decomposition lemma 잘 적용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비슷하게 이제 첫 번째 그 뮤 벡터 떠올려 보면 이걸 쓰니까
첫 번째 코디넷에 대해서는 그 서브 옵티멀 밸류가 제로가 되고 나머지 대해서는 델타가 되겠죠. 라지 델타가. 그렇기 때문에 델타에 네, 뭐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n 마이너스 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스텝을 더 거쳐줍니다. 여기까지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건 당연히 이걸로 로어 바운드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n보다 많이 샘플 되는 케이스만 딱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이게 뭐 적당히 마르크업 이니퀄리티 같은 거 잘 적용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어 바운딩. 그러면 저 이식 자체 어플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겠죠? 대충 2분의 n 맞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가지 실수를 맞나? 음. 음. 잠시만요. 실수를 안 가진 것 같은데. 음. T1N 지금 여기서 얻어내고 싶은 이니퀄리티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제 교재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걸 얻고 싶은 건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음, 음, 이렇게 되고 이거는 2분의 n 되니까 이걸 적용하면 이상하네요. 뭘 잘못했지? 음, 아, 발견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이것도 당연히 네 이걸로 어플 바운딩이 되겠죠? 왜냐면 T1에는 커봤자 n이니까 그러면 그 팩트를 적용해서 계산을 이거의 로어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n-n 이 프로버티 빼면 n의 p mu t1n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은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이거는 이제 등호가 되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로어 바운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래서 약간 삽질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 밴드 인스턴스에 대한 리그렛 밸류의 로어 바운드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뭐 비슷하게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뭐 이제 여기서 그 regret decomposition 렘마 적용해주면 네 이렇게 로어 바운딩이 되는 거는 자명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그냥 비슷하게 이제 이게 2분의 n보다 커지는 상황만 고려해 봅시다. 그러면 뭔가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다음에 거의 끝난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저 두 밴드 인스턴스에 대한 regret value의 summation의 lower bounding이 되겠죠. 그리고 합해줍니다. 저 lower bound 두 개를 2분의 n 델타에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딱 형태가 앞에 그 뭐였지? 브레테그널 휴버 이니퀄리티를 적용하기 좋은 형태죠. 왜냐면 요 이벤트의 컴플리멘트가 요거니까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주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기존에 사실 가우시안 프로퍼티가 들어간 곳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보시면 가우시안이라는 어썸션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뭐였지? 음, 그냥 뭔가 민 벡터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또 하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그냥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이면 이 논리 전개가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지금 이 모든 이제 전개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여기서 가우시안을 고려하는 이유는 뭔가 요놈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꼭 가우시안이 아니어도 여기서 뭔가 한 단계 동일하게 더 나아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건 뒤에서 이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그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이 다이버시티 컴포지션 렘마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앞에서 봤던 이 그 이제 밴딧 인바이러먼트와 우리의 폴리시가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트래젝토리의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간의 이제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제 좀 더 좋은 형태의 계산된 결과를 주겠다는 게 이 렘마 15.1을 사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굳이 가우시안 밴딧이 아니고 그냥 임의의 두 개의 이제 스토캐스틱 케암드 스토캐스틱 밴딧 인스턴스 누와 누 프라임을 고려해보고 이제 주어진 임의의 폴러시 그리고 그 각 이제 이 폴러시가 각 인스턴스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생기는 이제 n 라운드까지의 트래젝토리의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p 누와 p 누 프라임 두 개 고려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캐노니컬 밴딧 모델이 또 나오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냥 여기서는 이거에 이 시그마 필드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여담이지만 이제 여기서 캐노니컬 이제 밴딧 스페이스 뭐 이런 말을 계속 쓰는 게 이제 그 좀 확률론에 익숙하신 분들은 마르크업 체인 같은 거나 뭔가 이제 콜모고프 익스텐션 티어럼이라서 뭔가 컨시스턴트한 이제 프로버비티 메저들의 패밀리에 대해서 그걸 이제 무한천을 확장시켜서 그거에 프로젝션 시킨 게 각 그 패밀리의 원수가 되도록 하는 뭔가 프로버비티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슷하게 캐노니컬 프로버비티 스페이스를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업 체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XN이라는 마르크업 체인이 있으면 여기 원래 그냥 임의의 프로버비티 스페이스에서 구성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였다면 이거를 그냥 더 보기 좋게 이거에 이제 그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밸류도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 의 시퀀스라고 한다면 이거를 뭔가 이제 이거는 이거에 이제 무한 차원 프로덕트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셋에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생기는 이제 프로 시그마 필드 또는 이제 이 C가 실린드리컬의 약자인데 실린드리컬 시그마 필드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뭔가 이거의 비헤이비어를 잘 표현해주는 P라는 이제 프로버비티 메저를 컨스트럭트하는 과정이 이제 바이오컵친에서 처음에 하는 거잖아요. 준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동일하게 이때도 꼭 이제 N 라운드 커넥 이제 인터랙션이 아니고 이제 라운드 자체를 그냥 계속해서 하면 이 경우에도 트래젝토리의 길이가 무한대로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 모든 트래젝토리의 프로버비티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이와 같은 무한 차원 프로버비티 메저를 컨스트럭트 하는 게 콜모커프 익스텐션 티어럼에 의해서 유니크하게 정해질 거예요. 주어진 밴드 인스턴스와 폴리스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와 같은 프로버비티 스페이스를 일반적으로 이제 확률론에서 캐노니컬 프로버비티 스페이스라고 하고 이것도 뭐 캐노니컬 프로버비티 메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캐노니컬 밴딧 모델이라는 말 쓰는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이때 계산 결과가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이제 밴딧을 구성하는 암들의 프로버비티 디스트리뷰션 이제 그 KL 다이버스가 있겠죠? 그거의 가중치가 이제 expected 이게 뭐라고 하지? 뭐 비스테이션 넘버 각 샘플에 아니 각 R이 몇 번 샘플이 됐는지를 세는 expectation 넘버 너 가중치가 주어진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뭐 직관적으로 되게 그럴듯하죠. 계산 이제 증명도 굉장히 간단해요. 보면 이거는 사실 이 책은 솔직히 증명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잠시 이제 제 PDF로 돌아가 보면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증명을 대충 적어놨는데 네 한번 보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카운팅 메저입니다. 이 셋 위에서 디스크리트 셋이니까 카운팅 메저 잘 정의될 거고 이건 이제 무슨 일이냐면 뭔가 라돈 니코딘 드리버티브를 컨스트럭트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제 각 인스턴스 누와 누 프라임에서 각 arm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그 arm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그 absolute continuous하게 누를 수 있는 sigma finite measure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는 이게 summation으로 두고요. 람다 프라임도 이 summation 그러니까 누 프라임의 인스턴스에 arm 디스트리뷰션들의 summation을 둡시다. 그럼 당연히 K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 sum이니까 sigma finite인 건 당연하고 그냥 finite measure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당연합니다. absolute continuity 또한 이제 자명하게 보장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라돈 니코딘 데리버티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mall pi와 pi 프라임으로 둡시다. 그러면 이때 이게 이제 그 p 누가 이제 그 캐노니컬 밴딧 모델 위에서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거의 density 펑션이에요. 근데 density 펑션을 우리가 지금은 그냥 언더라인 메저가 존재해야 되는데 density 펑션을 고려하려면 그 언더라인 메저를 네 이제 그 n 트래젝토리 스페이스 위에서 정의된 이 시그마 파이 메저에 대한 뭔가 density 펑션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그 스토캐스틱 밴딧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A1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액션 뭐 스테이트 그래서 그리고 T-1번째 액션 스테이트 얻어진 상태에서 이 그
트레젝토리로부터 우리는 이 파이라는 플러스를 이제 통해서 T번째 액션을 샘플해내는 과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AT가 정해지면 T번째 액션, 이제 그게 결국 ARM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해주게 되고, 그게 T번째 스테이트 맞나요? 아, 리워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강화스펠 헷갈려서 이제 스테이스라는 말을 썼는데, 네, T번째 리워드가 얻어지겠죠. 이제 그거를 첫 번째 라운드부터 N번째 라운드까지 하는 비헤비어를 그대로 표현을 잘 해주고 있고,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실제로 4.7 이퀘이션 4.7을 보시면 되고, 비슷하게 누 프라임에 대해서도 계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폴러스는 그대로고, 이 이제 ARM 디스트리뷰션의 PDF만 바뀌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눠 봅시다. 근데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파이들이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정리가. 그러면 이거의 KL 다이버전스는 두 가지 그 트래젝토리 디스트리뷰션 KL 다이버전스는 당연히 이제 이거의 expectation이 되겠죠.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위에 팩트 적용해주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타워 프로퍼티라고 하나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그냥 뭐 이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익스펙테이션 취하면 그대로니까 그거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이유가 AT가 스토캐스틱하게 변하는 상황인데, AT에 대해서 일단 고정을 시켜두고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고정된 AT에 대해서는 이게 그 PAT와 PAT 프라임 사이에 KL 알고리즘을 얻어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건 이제 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AT의 이제 현재 T번째 액션이 뭔지에 따라서 디컴포지션 한 번 더 해주는 거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그냥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캐노니컬 밴딧 모델이라는 용어가 조금 그냥 그러니까 조금 수학적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계산이 되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계산했으니까 이거를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이제. 그래서 저 렘마 15.1이었나요? 맞죠? 그거를 적용하면 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P 뮤와 P 뮤 프라임 몇째가 I 번째 코디네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PJ랑 PJ 프라임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KL 레퍼런스 밸류가 0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I 번째 값만 남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KL 레퍼런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n over k 마이너스 1로 어플 바운딩 됨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플 바운딩이 되고, 이걸 그대로 15.2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right hand side를 이제 이 델타가 지금 0과 1 over 2 사이에 이미의 컨스턴트인데, 이거를 이게 과연 언제 맥시마이저 되는지를 살펴보면 좀 더 타이트한 바운드가 얻어지겠죠. 그때 맥시마이저 되는 맥시마이저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참고로 우리가 앞에 조건 뭐가 있었냐면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터벌 안에 들어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델타가 꼭 2분의 1 이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뮤 프라임을 고려했을 때 한 코디네이트 2 델타가 되는데, 그게 그 뭐지? 이 인터벌 안에 들어있게 하기 위해서 델타는 무조건 2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맥시마이저 또한 그 인터벌 안에 속하게 되어야 하니까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주면 증명이 끝납니다.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저도 괜찮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잡아먹긴 했는데, 리마크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조금 흥미로워서. 이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우리가 사실 사용한 프로퍼티가 꼭 가우시안이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요걸 잘 계산했을 때 이 델타 스퀘어라는 놈을 잘 가둬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썼던 프로퍼티는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두 민 밸류에 대해서 그거의 세컨드 오더 텀에 대해서 이제 바운딩이 되면 저 KL 다이버전스 자체가 이게 차이가 작다면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가를 보면 그냥 이미 패러메트릭 패밀리를 고려를 해봅시다. 그리고 덴시티들 또한 뭐 덴시티가 충분히 좋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충분히 좋다는 게 두 번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R에 대한 인테그럴과 미분이 순서가 바뀐다고 일단 가정해볼게요. 뭐 충분히 스무스한 펑션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면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제 PDF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방금 전에 했던 여기가 여기였고요. 패밀리 패밀리 고려하고 테일러 익스펜션 해보면 네 일단 이제 세컨드 오더까지만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델타 0 집어넣으면 KL 다이버전스 값은 0이 되니까 그 항은 없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해서 잘 집어넣어주는 과정인데 일단 첫 번째는 네, 뭐 정의에서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뭐였지? 잠시만요. 정의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까지는 됩니다. 참고로 이제 되는 이유가 뭐 이게 p 뮤의 로그 p 뮤 마이너스 로그 p 뮤 플러스 델타로 분해가 될 텐데 p 뮤 로그 p 뮤 텀은 델타에 대해서 상수니까 없어질 거고 요것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면 참고로 이제 이 p 뮤가 이 p 뮤 플러스 델타 x에 델타를 0으로 집어넣은 거와 같죠? 그래서 이게 잘 보면 그 fiducial information 이제 밸류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fiducial information의 정의가 이거였죠? 이거인데 요건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거는 되는 이유는 이 뒤에 이 텀만 추가된 건데 이거 계산해 보면 그냥 인테그럴의 p뮤 플러스 델타 x dx d 람다 x는 1이라는 결과를 그냥 두 번 미분해 준 거거든요. 델타에 대해서. 그럼 0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빼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텀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계산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적어지고요. 여기에 델타 이제 0 대입해 준 게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항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I, 뮤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첫 번째 오더 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정리를 해주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프로퍼티 잘 사용하면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원하는 결과죠 우리가. I, 뮤가 컨스턴트인 상황이면 이게 세컨드 오더 텀 오브 델타에 의해서 바운딩 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이제 저거와 같이 이제 굉장히 좋은 PDF를 가지는 패러메트릭 패밀리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이 KL 다이버전스 밸류 자체가 5의 델타 스퀘어 for sufficiently small 델타에 대해서 바운딩이 된다. 이와 같이. 그럼 뭐 비슷하게 증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두 번째 아르규먼트는 이제 사실 이거는 그냥 통계학 내용인데요. 르칸 메소드라고 르칸 메소드가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statistical estimation problem에서 미니맥스 로얼 바운드 이제 미니맥스 리스크의 로얼 바운드를 계산할 때 쓰이는 아르규먼트인데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던 건 이거였죠. 이게 그 브레타그놀 휴버 이니퀄리티 이용해서 잘 얻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칸 메소드도 비슷하게 뭔가를 하는 건데 조금 소개를 해보자면 뭔가 이제 그냥 좀 제너럴하게 그냥 x가 outcome measurable space, p가 이제 어떠한 probability measure들의 collection 이 위에서 정의된 그리고 세타는 이제 그냥 파라미터인데 각 probability distribute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 펑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는 매트릭이 주어진 어떤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이고 여기서 이제 n개의 샘플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p로부터 에스티메이터라는 거는 당연히 이와 같은 이제 measure function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b 세타는 뭐 세타가 매트릭 스페이스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일 거고 당연히 거기 위해서의 보엘 시그마 필드가 자연스럽게 정의가 될 거니까 그냥 그거를 노테이션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르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제 미니맥스 로얼 바운드에 뭔가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세타 햇에 대해서 인피멈하고 이게 이제 모든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게 베스트인지를 보는 과정이고 이거는
그 클래스, 그러니까 probability measure의 클래스에서 어떤 게 worst case instance가 되는지를 보는 과정이죠. 이 두 개의 태스크들 간의 미니맥스 게임을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턴스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그냥 매트릭 스페이스였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와 같은 결과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브렛 해그널 휴버 이니퀄리티를 적용을 한다면 아규먼트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만요. 이거를 이게 연습 문제 있는데 뭐 증명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거는 의견 주시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견 주시면 간단하면 그냥 빠르게 그냥 훑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되게 이마크 보면 궁금해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면 네 한번 보죠. 잠시만요. 이건 따로 적어두지 못해서 시간상 잠시만요. 그러면 네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결국에는 네 요거를 캐릭터라이즈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뭘 할 거냐 처음에 이미에 이제 그냥 디스트리뷰션 주어져 있을 때 P 안에서 우리가 마르코프 이니퀄리티 이용하면 이걸 알고 있죠 저희가. 이제 앞에 그 티어럼 15.2의 증명 과정과 되게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미 양수 델타에 대해서 이거는 잠시만요. 네 이걸 저희가 알고 있죠. 이걸 잘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는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하는 건데 비슷하게 뭔가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두 가지 만약에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뮤 제로와 뮤 원이 P 안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의 n개의 샘플이 뮤 제로를 따라서 샘플이 되느냐 저 미니맥스 리스크의 밸류를 이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프로블럼에 어떠한 테스트 펑션에 이제 에러 형태로 리덕션을 한다. 즉 로얼 바운드로서 잡아온다라는 이 철학을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요거를 일단 이렇게 둡시다. 일종의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같은 느낌을 좀 쓸 건데 그러니까 이 두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 간의 디스턴스를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제 샘플을 잘 얻어내서 이와 같은 이제 지금 저희게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이 세타 뮤 제로라는 점이 있고 세타 이제 라지 세타 안에서 뮤 원이라는 점이 있을 텐데 아까 그 테스팅이랑 비슷하게 이 점에 가까운지 이 점에 가까운지를 기준으로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중점 정확하게 즉 이 거리 델타 오버 2가 되고 이 델타 오버 2 거리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이제 뭐 아니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이 안으로 들어오면 대충 너의 하이포테시스를 억셉을 하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걸 리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제 테스팅이 될 겁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그래서 저희 테스트 디자인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non randomized 테스트인데 이 거리를 계산했을 때 그 거리가 델타 오버 2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리젝을 할 건지 억셉을 할 건지 정하자는 거죠. 정확하게 이 직관을
포뮬라이즈를 해주면 이렇게 테스트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요거는 이 저 델타 자리에 라지 델타 오버 2를 대입해 주는 거를 생각을 하면 D 아이고 이걸로 로얼 바운딩이 되고 이건 정확하게 우리의 테스트 펑션을 고려하면 테스트 그러니까 타입 1 에러 프로버빌티 밸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널 하이포테시스가 true인데 위지하게 않는 경우 그리고 비슷하게 두 번째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될 거고 이때는 요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임의 점 고대 보면 if 그러니까 충분히 이 샘플이 뮤 제도에 대한 파라미터에 가깝게 되면 then triangle inequality에 의해서 네 이렇게 로얼 바운딩이 되고 이건 델타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인 상황이니까 요게 정확하게 2분의 델타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 이 우변 자체가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로얼 바운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이게 되겠죠. 즉, 요 놈은 타입 2 에러 밸류가 될 겁니다. 아까 비슷하죠, 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이 mn 뭐지? 세타 pd 요거 밸류가 요 두 밸류의 썸으로 로얼 바운딩이 되겠죠?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 두 로얼 바운드를 고려를 합니다. 아, 이 두 개 아니고 이 두 개네요. 이거와 이거 고려해주면 2분의 델타 즉 이 그 테스트 펑션 파이에 대해서 이거의 타입 1 에러 플러스 타입 2 에러 로얼 바운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뭘 정해주냐면 그거 아까 그 뭐였죠? 그 브렛 헤그널 휴버 이니퀄리티. 왜냐면 이 이벤트의 컴플리멘트가 정확하게 이거죠. non randomized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4분의 델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DKL 뭐죠? 뮤 제도의 n 폴드가 되겠죠. 왜냐면 n개의 샘플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뮤1의 n 폴드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여기서 KL 다이버전스의 텐소라이제이션 프로퍼티 한번 써주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양변에 2 나눠주면 네 여기 원하는 이 클레임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연습 문제 15.1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르칸 메소드도 뭔가 비슷하게 어떠한 그 미니맥스 로얼 바운드를 얻어내기 위해서 스태티스틱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을
두 개의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프로블럼으로 리덕션을 시켜서 로어 바운드를 찾고 거기서 두 인스턴스들, 그러니까 두 가지 하이포테시스를 고름으로써 두 가지 이제 프로버비티 디스트리뷰션이 생기겠죠. 그 두 개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뭔가 그 매트릭,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간의 매트릭, 뭐 KLW가 될 수도 있고, 뭐 와설스타인 매트릭에 대한 뭔가 바운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두 디스트리뷰션 간의 매트릭으로 뭔가 표현이 되는 로어 바운드를 찾아서 그 두 점을 잘 고르는 작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르칸 메소드는 일종의 그다음 로어 바운딩 철학을 제공해주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5단도 대충 끝이 났습니다. 네, 저는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그 원래 커뮤니티 디텍션 하셨었죠? 네네네. 그거랑 하이 디멘저널 스태티스틱스 좀 전반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 디텍션 페이퍼 쓰실 때 혹시 거기도 비슷하게 롤 바운드 하셨나요? 아니면 아, 알고리즘만 하셨나요? 저희 연구에서는 일단 이런 형태로 미니맥스 리스크를 계산하는 문제가 정확히는 아니었고요. 로얼 바운드, 그래서 로얼 바운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저희의 태스크를 할 수 없는 그냥 그 샘플 컴플렉시티의 로얼 바운드를 찾는 거였고, 그거는 이제 기존에 되어 있던 리더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인용하는 거에서 그쳤습니다. 로얼 바운드 측면에서는. 그러면 약간 알고리즘 측면에서 좀 더 노블한 그런 좀.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제가 아마 그 논문 발표할 때 저희 그거 할 때 그거로 하려고 생각 중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알고리즘 디벨롭먼트와 그 리저트 티어리티컬 개런티에 있어서 노벨티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혹시 뭐 질문 다른 거 있으신가요? 멤버 이게 그 여기서는 그 바이너리잖아요. 하이포테시스 딱 두